원주시가 내년 이전을 앞둔 원주역 폐선 구간에 숲길 조성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통행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은 반대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22일 밤 발령됐던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형성됐습니다. 눈이 그친 후에는 안개와 초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려 주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횡성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권한 대행을 해온 박두희 횡성 부군수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정당에서 10여 명의 출마설이 거론되는 등 선거가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화천군은 포근한 날씨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이면 원주역은 남원주에 새로 생긴 역사로 이전하고 도심 구간 철도는 폐선돼 대규모 유휴 부지가 생깁니다. 원주시는 도심 구간 폐선 부지에 시민이 걸을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철도 때문에 수십 년 동안 통행에 불편을 호소해온 주민들은 도로를 놓아달라며 반대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도심을 관통하는 중앙선 철도입니다. 복선화 사업에 따라 내년 원주역이 남원주로 이전하면 폐선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유휴부지는 판대역에서 신림역까지 모두 32km, 중앙선 개통 이래 70여 년 만에 도심 내 철도가 사라지면서 활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중 원주역에서 행구 수변공원까지 9km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 원주시와 주민 간의 구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 일대를 시민이 걸을 수 있는 숲길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SOC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하고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봄에는 봄꽃을 위한 벚꽃나무 터널 숲길로 만들고 그 옆에는 가을 단풍길도 만들고 이래서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항상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명품 가락길로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나 철도 인근 주민들은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철도로 인한 고립을 호소하며 도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비상자나 이런 게 갈 수가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지금도 설계는 도로로 돼 있다는데 왜 바람숲길을 합니까? 원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바람길 숲 조성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 도로를 확장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지가 확고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휴일에 내려졌던 영서 지역의 대설특보는 23일 새벽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출근길에 많은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눈이 그친 후에는 포근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지만 안개가 짙게 끼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건강관리 등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탐스러운 눈꽃이 피어났습니다. 양구 지역에 5cm가량의 눈이 내리는 등 일부 지역엔 순백의 겨울 설경이 연말의 운치를 더합니다. 22일 밤 영서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23일 새벽 모두 해제됐지만 휴일 밤부터 내린 눈으로 시민들은 힘겨운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눈 소식에 평소보다 서둘러 나온 운전자들은 짙은 안개에 가시거리까지 짧아져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녹아 도로 표면이 살짝 얼어있고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까지 짧아서 운전자들은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위 내린 눈과 비가 얇은 빙판처럼 얼어붙어 생기는 블랙아이스 때문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위험성이 14배가량 높지만 육안으로는 잘 구별이 안 돼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블랙아이스라고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미끄러움이 나타나면 그때 많이 좀 식은땀을 내죠. 속도를 많이 줄이고요. 항상 시야 확보에 많이 중점을 두죠. 앞차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되도록이면 천천히 달리려고 하죠. 낮에도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됐습니다. 그늘진 골목 등에 눈이 녹지 않아 빙판이 생기고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기상청은 주중에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탄절 전후해가지고는 특별한 강수 예보는 없습니다. 평년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 분포인데요. 평년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 정체 등에 따라 영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분간 짙어질 것으로 예보돼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10분쯤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38번 국도에서 소렌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렌토 차량이 뒤집히면서 40대 운전자와 9살 딸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3일 영국 멀린과의 총괄 개발 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재 레고랜드 관리동 기초 작업이 끝났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7개 클러스터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멀린사는 내년 중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호텔 공사도 동시에 진행해 2021년 5월까지 모든 공사를 끝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하중도 내에서 발굴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유적공원과 유물 전시관 건립 관련 용역도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데요. 한규 전 군수의 군수직 상실로 무주공산이 된 횡성군 역시 보궐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관영 전 강원도 의원과 장신상 전 횡성군 의원이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명기 전 강원농협본부장과 박명서 횡성군민 대통합위원장, 이병한 전 횡성부군수 등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진기업 전 도의원과 한창수 도의원, 함종국 도의회 부의장 등도 자천타천 입지자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최근 출마를 공식화한 박두희 횡성군수 권항대행까지 한국당 출마 예상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횡성군의 오랜 현안인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군부대 소음 피해, 횡성 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 등에 대해 어떤 해법들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군수 보궐선거는 내년 2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에 들어갑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총선과 함께 치러져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와 군수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를 전망입니다. 총선 선거구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5개 시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횡성군. 횡성군 유권자 표심이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며 여야 모두 총선과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겨울철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에 매년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기 때문인데요. 2020 화천 산천어 축제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하지만 날씨가 최대 관건입니다. 연일 포근한 날이 이어지면서 화천천의 얼음이 생각보다 잘 얼지 않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개막을 2주 앞둔 지난 21일 화천군 인구수인 2만 5천 개의 산천어 등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에 앞서 세계 최대 실내 얼음 조각 광장도 웅장한 자태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1월 4일 개막하는 2020 화천 산천어 축제의 분위기를 띄울 사전 행사가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화천군은 2020 화천 산천어 축제를 질적 성장과 글로벌 축제 도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4년 연속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과 같은 숫자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방문객들이 느끼는 진정한 재미와 안전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체류형 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에서 숙박한 관광객들에게는 낚시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버스킹과 댄싱 나이트 등 밤이 화끈한 축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100만 명의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머무르는 관광객 20만 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밤의 문화를 더 재밌고 즐겁고 화끈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모두 마쳤고 축제 기간 내내 재난구조대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가 걱정입니다. 21일 기준 이곳 화천천의 얼음 두께는 8.3cm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7년 축제를 준비하던 중 얼음이 충분히 열지 않아 축제를 일주일 연기했던 2016년 당시 얼음 두께보다 약 1cm 정도 얇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는 2.5cm에 불과했던 얼음이 2주 만에 급격히 얼어 축제를 이상 없이 개최했던 만큼 앞으로의 날씨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얼음 낚시 등을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얼음 상황이 따뜻한 일기로 인해서 예년보다 조금 눅눅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기 변함에 따라 갖고 축제 전반의 추진 계획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은 현재까지 축제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현재 얼음 두께가 10cm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 낚시터를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종식 선언이 안 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의 1년 농사를 할 수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포근한 날씨라는 악재 속에 질적 성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 도심에 20년 넘게 방치된 영동 코어 백화점 건물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회의가 23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LH, 강원도 원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영동 코어 백화점이 지난해 국토부의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선도 사업에 선정됐지만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 간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지역 내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선도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시가 국제관광 거점도시 육성 공모 사업의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면평가에서는 강릉시를 통해 청주시와 안동시, 통영시 등 전국 9곳이 선정됐습니다. 관광 거점도시란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세계 수준의 관광자원과 수용 능력을 갖춘 도시를 의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1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5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양국은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활용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대 180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지역 혁신성장 테마 규제 개선 건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강원도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50일의 기간 연장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농가에서는 체류기간 연장이 실질적 근로시간 확대로 일손 부족이 완화되고 경제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방문객이 감소한 민통선 두루미 탐조 관광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철원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힘을 쓰면서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민통선 이남 지역에서 철새 탐조 관광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탐조 관광은 1구간인 DMZ 전방 탐조는 잠정 중단됐지만 이 구간인 한탄강 두루미 탐조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원 평야에는 매년 겨울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2호인 두루미를 비롯한 두루미 7종 4천여 마리와 독수리와 큰 고니 등이 월동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대학 캠퍼스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청춘 노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대학교는 강원대와 한림대, 춘천역과 남춘천역,
시외버스 터미널 등을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가까운 정류장과 짧은 배차 간격 등으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환승제도나 배차 시간에 대한 홍보는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춘천시의 대중교통 재조정 방침에 따라 캠퍼스를 통과하는 청춘 노선은 운행을 절반으로 줄여 배차 시간이 17분에서 35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부양 의무자들의 소득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현장 확인, 실태 조사를 벌여 적극적인 보장을 결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또 기초 생계급여 선지급 제도를 추진해 지원이 시급한 맞춤형 급여 신청자 56가구에 1,74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양소방서가 23일 양양군 현북면 장리마을회관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열었습니다. 양양소방서는 심폐소생술 등 위급 상황 시 필요한 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장리마을 주민들을 명예소방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119 생활안전지원단과 함께 현북면 장리 60가구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춘천시와 베트남 달라시가 지난 21일 베트남 달라시청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로 두 지역은 우호 관계를 넘어 자매도시가 되면서 상호 인적 교류를 늘리고 행정과 경제, 무역과 관광, 문화예술과 체육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 업무 지원과 행정정보 교환 등을 담당할 공무원을 6개월씩 양 도시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춘천시의회와 달라시 인민의회도 자매 결연을 맺어 경련으로 정기적인 방문과 정책 활동 비교 분석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18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요. 평창올림픽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은 내년 2월 9일부터 2020 평창 평화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에 앞서 평화적 상상력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모전에는 평화를 소재로 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형식도 UCC나 PPT, 그림 등 자유로워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출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과 근절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개발공사가 23일 갑질 근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조직 내 갑질 발생 시 대처 방법과 문제의식을 공유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 괴롭힘에서 하루빨리 자유로워지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농한기 농가에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제 국유림관리소가 송이와 능이, 잣 등의 국유 임산물을 15개 마을에 무상양려해 9억여 원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마을의 이행 실적에 따라 무상양려하는 제도인데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국유림 보호와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번 주에는 추위가 주춤하는 대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화한 날씨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국내 미세먼지가 짙어진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계속해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5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후 4년째 눈 없는 크리스마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